3월에 큰 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 의성군 점곡면. 울창한 숲이 까맣게 변했습니다. 모두 소나무들입니다. 소나무는 불이 붙으면 다른 나무들보다 크게 번집니다. 이게 이제 송진인데요. 이게 전부 다 기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름들이 이렇게 겉에 있으니까 불이 났을 때 전체가 타올라오는 거죠. 바닥을 태우는 지표화가 아니라 나무 줄기와 잎 전체를 태우는 수관화가 소나무 숲에선 빈번합니다. 수관화가 시작되면 산불을 끄기 어려워집니다. 의성 산불 당시 맹렬하게 타오르는 불기둥 대부분은 소나무 숲이 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동안 동해안을 위협했던 대형 산불의 원인 중 하나로 늘 이 소나무 숲이 지목됐습니다. 그런데 같은 현장에서 화력수는 달랐습니다. 까맣게 타들어간 소나무 숲 옆. 역시 산불 피해를 입었지만 잎과 줄기가 조금은 살아남은 나무들이 보입니다. 화력수들입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소나무가 화력수에 비해 1.4배 더 뜨겁게 타고 불이 지속되는 시간도 2.4배 더 깁니다. 화력수는 원래 타지는 않습니다. 하나도 안 타는데 밑에는 낙엽이 쌓인, 전해에 쌓인 낙엽이 있잖아요. 그 낙엽이 타면서 밑에는 그 낙엽에 의한 영향으로 이렇게 검게 그을리는 거고요. 물에 젖은 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의성 산불 당시 전각 30동 중 21동이 소실된 천년고찰 고운사. 그런데 대웅전 등 전각 몇 채는 화마를 피했습니다. 이 전각 주변에는 약속한 것처럼 화력수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저 건물 뒤편에 전부 숲이 어때요? 한렵수림이죠. 저게 인위적으로 가꿔진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조성된 한렵수림인데 저 한렵수림 위로 오는 불이 아마 한렵수림에서 저지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화력수는 분명히 불을 막습니다. 여러 산불 현장에서 목격됐고 입증됐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척박한 지역에 소나무가 제일 먼저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참나무 같은 화력수들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참나무가 점차 자라면서 침엽수와 화력수가 섞인 혼혈임이 됩니다. 시간이 더 지난 뒤에는 소나무가 서서히 쇠퇴하고 화력수 중심의 숲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불에 더 강한 숲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하지만 한국의 숲은 이런 자연스러운 천이 과정이 진행되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이른바 숲가꾸기 때문입니다. 숲가꾸기는 빽빽한 숲의 나무나 어린 나무, 가지 등을 잘라서 숲의 경제성을 높이고 산불 위험성을 낮춘다는 산림청 사업입니다. 국내 숲 전체의 25% 정도인 소나무 숲에서 주로 어린 화력수들을 베어내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불을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해야 되는 악여목, 그러니까 작은 키나무, 작은 키나무의 화력수, 그다음에 큰 키나무의 화력수가 같이 자라게 되면 그 화력수가 방패가 되거든요. 근데 이 방패, 불을 막는 방패를 싹 제거를 해주니까 완전히 그냥 전체를 불바다를 만든 거죠. 이게 숲가꾸기 사업의 폐해죠. 산림청은 매년 20만 헥타르 이상의 넓은 면적에서 숲가꾸기를 실시합니다. 2014년부터 10년 동안 한 숲가꾸기 면적만 250만 헥타르를 넘습니다. 국내 전체 산림 면적의 40%에 달합니다. 매년 투입되는 예산도 2천억 원에 달합니다. 숲가꾸기뿐 아닙니다. 산림청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아예 숲의 나무를 모두 베어내고 새로운 나무를 심는 사업도 전국에서 벌입니다. 그런데 이때 심어지는 나무들도 상당수 침엽수입니다. 비슷한 시기 역시 큰 산불 피해를 입은 경남 산청. 산불 당시 촬영된 사진입니다. 몇몇 나무에서 커다란 화염이 솟구칩니다. 편백나무입니다. 편백은 소나무처럼 기름 성분이 많아서 한번 불이 붙으면 수관화가 되어 홀을 타버리는 그런 현상을 가져옵니다. 피톤치드를 내뿜고 관광객을 끌어모을 수 있다며 전국 여기저기에 편백나무가 심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청 산불 피해지에서 다른 나무들은 별 피해가 없었지만 조림한 편백만 다 타버린 모습이 여럿 목격됐습니다. 편백은 놀랍게도 참나무의 탄소 흡수량이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산불 위험까지 높다. 우리나라에 맞지 않는 이 나무를 심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탄소 저장량과 그다음에 산불 위험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인위적으로 유지한 소나무 숲. 일부러 심은 편백나무 숲이 산불을 키웠다는 주장. 하지만 산림청은 숲 가꾸기로 불에 타는 나무나 부산물을 줄여야 산불 피해도 줄일 수 있다고 역설합니다. 숲 가꾸기라는 것은 산림 내의 나무 양의 밀도를 조절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면은 이거는 전 세계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상황이 소나무림이 무점하고 많기 때문에 숲 가꾸기 사업이 이제 그런 형태로 되는 것들이고요. 이런 숲 관리가 해외에서도 논란이 없는 산불 완화 정책일까? 스트레이트는 반복적으로 대형 산불 피해를 겪고 있는 미국과 호주의 학자 여러 명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산불과학자 체드 앤슨 박사, 산불 생태학자인 미국 오리건대 제임스 존스턴 교수, 산불 진화대원 출신으로 미국의 선도적 산불 대응 전문가인 티모시 인갈스비 박사, 산불 확산 예측 분야에서 세계적 전문가인 호주의 필립 질스트라 박사가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의견은 산림청과 달랐습니다. There are large meta-analyses of all of the different studies that have been conducted so far, showing that thinning by itself does not make a significant reduction in wildfire severity. These practices are likely to do the opposite of reducing wildfire risk. In fact, removing trees from forests through logging operations of various types, whether it's thinning or clear cutting, it actually tends to increase wildfire severity. 숲에서 나무나 가지, 잎의 밀도를 낮추면 햇빛이 숲에 더 많이 들어오고 바람도 강해져서 숲이 더욱 건조해진다는 겁니다. A lot of research that demonstrates when you remove the tree canopy, it changes the microclimate of the ground surface. It exposes the ground and all the surface vegetation material to the sunlight and to wind, which actually dries this material out, makes it easier to ignite, and when ignited, burn faster because it's powered by the extra heat from the sun, the extra oxygen from wind. 숲 가꾸기를 해도 솎아낸 나무나 가지를 잘 수거하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고 합니다. Thinning can also contribute activity fuels to the surface that will increase surface fuel loading and increase fire severity. Thinning with prescribed fire is usually the most effective. 하지만 산림청이 공개한 숲 가꾸기 생산율, 그러니까 베어낸 나무나 부산물의 수거율은 30%를 밑돕니다. 영토가 좁고 개발 밀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선 처방화재, 일부러 작은 불을 놓아서 부산물을 태우기도 어렵습니다. When governments around the world, the United States and other governments, are spending hundreds of millions of dollars every year, or billions, subsidizing these logging projects and paying agencies to carry them out, what they're really doing is just wasting enormous amounts of money to do something that will make wildfires worse.